안녕하세요. 오늘 108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설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도우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분은 이제 일찍이 영국에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서 16살부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 되고, 지금은 이제 컨설팅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 공병호 씨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추천을 했습니다. 이 책은 모두 이제 4부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썼던 도우슨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런 기록을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설득은 다양한 기술을 온전히 갖추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때문에 이 책에 다루게 될 설득의 기술은 고도의 심전에서부터 삶의 직접적인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미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작은 소망이 있다. 그것은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관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설득이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성공과 행복의 소중한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덮을 무렵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설득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설득의 기술은 다음 순서로 이 책에 정리되어 있다. 첫 번째 기술은 자신이 의지대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는 심리적 악점, 그 지점을 누리는 이죠. 지압이라고, 그 지점 요소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사람들의 반응에 방향을 주는 요인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숨겨진 설득 요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대방과 고객에 더욱 쉽게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기술은 믿음이다. 믿음을 줄 수 없다면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실제로 우직한 사람과 영약한 사기꾼의 예를 들어보자. 우직한 사람은 상대방이 그가 정직하다고 믿도록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영약한 사기꾼은 단번에 사람들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도록 만드는 재주를 부린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 번째 기술은 설득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설득의 유혹에 시달려 왔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네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언어적 능력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나는 여기서 상대방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끌 수 있는 일련의 테크닉을 훈련시킬 것이다. 상대방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설득 언어를 체득하는 순간 여러분은 설득의 달인으로 뚝서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카리스마 전략인 타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배우고 이용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때때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섬뜩한 능력을 가진 그는 언제나 우리를 흥분시킨다. 그것은 신의 은총이라는 그리스어 카리스마란 말 그대로 신이 내린 마법적인 능력이다. 여섯 번째 기술은 설득 4단계로 구성된다. 일견 설득은 개인적인 매력이 넘치는 달변가들의 기교로 비춰질 수 있으나 설득은 엄격한 공식에 따라 진행되고 완성된다. 설득의 4단계 코스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설득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7번째 기술은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사람과 설득의 달인의 상호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배우게 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뛰어난 설득력을 갖춘 리더의 모습에서 설득의 모델을 찾고 나아가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나 영국의 처칠 수상처럼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거나 아이아코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해내는 일은 비단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뛰어난 리더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도록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설득이란 게임에 승리하는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게 할 것이고요. 2부에서는 상대방이나 동료들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해주고 있고 3부에서는 설득의 달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될 꼭 할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4부에서는 설득의 기술의 전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설득이 각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도대체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을 적절히 다루는 법 그리고 뛰어난 리더가 갖춰야 될 참신한 설득 기술 등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책은 모두 제4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차례만 쭉 이렇게 보더라도 이 책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1부의 설득은 게임이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설득의 법칙이 무언가. 제1장 설득에도 법칙이 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8가지 법칙. 사람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설득된다. 사람들은 징벌 앞에 위협의 앞에 쉽게 설득된다. 보상과 징벌이란 당근과 채찍 앞에 사람들은 쉽게 설득된다. 사람들은 보상과 징벌의 힘을 가진 자에게 설득된다. 사람들은 유대감을 느낄 때 설득된다. 상황의 힘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설득된다.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쉽게 설득된다.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 앞에 쉽게 설득된다. 라고 이 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읽어주는 것만 해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장에는 모든 설득의 출발점은 믿음이다.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15가지 방법이 뭐냐? 세상 사람 모두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상대방이 믿을 만큼만 말하라. 자존심을 접고 진실을 이야기하라. 약점을 공개하라. 정확한 숫자를 사용하라. 커미션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라. 이익은 언제나 줄여서 말하라. 성공한 사람처럼 옷을 입어라. 이익을 얻는다면 상대방에게 살짝 귀띔하라.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가져라. 인쇄된 글의 힘을 활용하라. 추천자의 권위를 빌려라. 고객의 감사 편지를 바인더에 보관하라. 유명인의 추천을 받아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심리를 이용하라. 제3장에서는 상대방의 의무감을 자극하라. 상대방의 의무감을 불러일으키는 6가지 테크닉이 뭐냐? 얻으려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라. 자진해서 양보하라. 작은 선물을 하라. 사적인 접촉을 하라.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이라. 윈윈 전략의 이점을 명심해라. 제4장에서는 채소성의 힘을 활용하라. 설득의 힘이 배가 되는 4가지 포인트가 뭐냐? 영리한 사람도 희소성의 힘 앞에서 무력하다. 희소성을 가진 것을 치솟게 한다. 희소성은 상품의 가치를 높인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희소성 강력한 설득을 발휘한다. 제5장은 시간적인 압박을 가하라. 프로처럼 시간적인 줄타기를 하는 아이들. 시간적인 압박을 가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라. 동료 그룹의 압박을 더불어 가하라. 제6장에서는 비밀을 공유하라. 상대방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3단계의 공식이 뭐냐? 은밀한 정보의 상대방을 저항을 무력하게 한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을 소망한다. 금지된 정보는 더욱 가치 있게 보인다. 제7장에서는 연상의 힘을 활용하라. 즐거운 기억은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제8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 바른 행동보다 지속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일관성의 힘을 활용하라. 겁쟁이보다 폭군이 나은 이유. 고객이 일관된 행동을 신뢰한다. 카터 대통령 실패가 레이건 대통령의 횡재가 된 이유. 제9장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하라. 도덕적인 신념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낳는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라.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의 인생은 더욱 유쾌하다. 도덕적 황금률을 지키며 살아가기. 10장에서는 유대감을 생성하라. 설득의 열쇠를 손에 쥐어라. 유대감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 사소한 유대감이라도 심을 수 있다면 성공이 보인다. 일상생활의 유대감을 키워라. 적군조차도 같은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고 공개적인 의견의 힘.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 제11장에는 청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라. 청중을 사로잡는 설득의 기술 13가지.
참석한 이유를 파악하고 강약을 조절하고 천전설자로 나서고 다수의 힘을 이용하고 열광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고 청중을 참여시키라. 청중의 주의를 적절히 분산해라. 재치 있는 유머로 분위기를 이끌어라. 무엇을 말할지 빨리 결정하라. 파장의 힘을 피하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라.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12장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심리학, 파워풀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8가지가 뭐냐. 초점 흐리기 전략, 감정이입의 전략, 모르쇠 전략, 허허실실의 전략, 연막 전략, 우회 전략, 양자택일의 전략, 순진무구성의 전략. 13장에서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력화시켜라. 부정적인 사람을 다루는 4가지 방법이 뭐냐.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다루는 법, 화가 잔뜩 난 사람을 다루는 법,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을 다루는 법, 복수를 원하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 14장에는 설득에도 논리가 있다. 달콤한 설득을 위해서 알아야 될 함정 7가지가 뭐냐. 오류의 함정, 불안정한 3단 논법의 함정, 수사법을 만들어내는 착각의 함정, 순환 논리의 함정, 독단의 함정, 일반화의 함정, 잘못된 가정의 함정. 설득에는 논리가 필요하다. 15장에서는요. 상대방의 공격에 침착하게 대응하라. 화가 날수록 침착할 수 있는 테크닉 4가지가 뭐냐. 목표를 정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힘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해라. 제2부에서는 설득은 심리전이다. 상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설득의 법칙. 제16장 상대방의 성향을 꿰뚫어라.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는 기술을 익혀라. 세상에는 2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사람들의 성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 상대를 파악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세워라. 17장에 상대방의 동기를 자극하라.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의 8가지 요인이 무언가. 가능성 대 필요성, 내부 지향 성향 대 외부 지향적 성향, 쾌락과 고통, 상황 의존적 성향 대 독립적 성향. 제18장에는 상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파악하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배하는 성향 8가지, 단정적 대 비단정적, 감정적 대 비감정적, 개방적 대 폐쇄적, 의식적 대 무의식적. 제3부 설득의 시대를 주도하라.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설득의 달인이 되는 법이 뭔가. 제19장에서는 카리스마를 개발하라.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방법이 뭘까. 카리스마, 누구에게나 잠재있는 특별한 특성. 카리스마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설득의 기술이다. 아브리가에 만난 아우라 그리고 카리스마, 진정한 카리스마의 특성을 이해를 해라. 20장에서는 카리스마는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카리스마를 표현한 12가지 방법.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 자신만의 센세이셔널한 악수 방법을 찾아라. 악수를 나눌 때 상대방의 눈빛깔을 살펴라. 악수를 하는 동안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진심으로 우러난 칭찬을 하라. 상대방의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라. 외모를 가꾸어라. 상대보다 2초 더 미소 지어라. 옷을 점검하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의 감정에 응답하라. 아이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라. 제21장에 보면 빛나는 유머 감각을 부장하라. 사람을 사로잡는 유형의 5가지. 스트레스를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유머햄. 유머 감각을 길러라. 상대를 웃게 하는 유머 5가지 요소가 뭐냐. 과장 혹은 축소, 말장난, 비방, 바보지다라는 것, 놀라는 것. 유머가 사람을 웃기는 진짜 이유. 유머 유형을 파악하는 법. 위트, 지적인 유머 감각을 향상시키는 30일 프로그램. 이런 것도 또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유머 감각을 키우는 것, 그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22장에는 상대방 이름을 절대 기억하라. 사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비버의 6단계가 뭐냐. 이름을 기억하는 독특한 비결이 있는가. 기억하는데 주소가 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기억은 선택적이다. 기억의 방아쇠를 당겨라. 기억의 방아쇠를 개방하라. 단기 메모리를 전기 메모리로 바꾸는 법. 이름을 기억하는 비법 6단계가 뭐냐. 철자를 분명히 확인하고 어떻게 불리는가를 주어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단어로 발음을 재확인하고 유명인물이나 장소를 상상하고 돕는 즉시 이름을 불러라.
헤어질 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러라. 이게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능가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스스로에 맞는 다양한 비법을 찾아내라. 얼굴을 기억하는 비결, 기억력의 훈련, 이름을 외우는 일이 왜 중요한가. 제4부 설득의 기술로 무장하라.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의 법칙이 있다. 23장에서는 설득에도 알아야 될 기술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의 3가지 요소가 뭐냐. 반드시 예술을 이끌어낸 설득의 기술. 문장의 처음이나 끝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요청하는 동안 머리를 조금 기울이고 미소를 지어라. 설득의 3요소의 숨겨진 비밀, 설득의 3요소를 응용하기. 24장에 설득의 달인이 되려면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목표를 정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고 상대의 심리를 읽고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것. 25번째 장에는요. 화난 상대와 싸우지 말아라. 화가 잔뜩 난 사람을 설득하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새 대상을 찾고 사과를 하고 반복해서 묻고 제 경험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지 말아라. 쓸데없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라.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26장에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의 8가지의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알아내는 설득도 가능하다. 강박관념, 억압, 무관심, 토라짐, 평판, 인색, 시간, 두려움에 대해서 27장 설득의 리더십, 설득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8가지 방법, 리더십의 원칙, 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핵심 요소, 널리 알려라, 헌신하라, 신뢰를 구축하라, 새로운 직장에서 믿음 쌓기, 일관성을 지켜라, 부하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여라, 목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라, 목표를 생생하게 묘사하라, 설득의 리더십의 핵심을 여기서 소개하고 마지막 이제 진실한 설득의 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에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팔 것인가 또 나눌 것인가 하는 그런 관계된 인간관계의 설득의 법칙을 이 책에서 잘 소개하고